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술회전 시리즈 최신작인 269화를 한번 리뷰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주술회전 시리즈 최신작인 269화의 전개를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간전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골목 구석탱이에 위치한 전통 화과자집에 들어가 상품 하나를 집어 가격을 묻는 메이메이, 그리고 원래의 육체로 되돌아온 유타에게 호통을 치는 제인 마키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곧이어 메구미는 무량 공차의 영향으로 머리가 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고 싶다 말하는데요. 이에 마키는 메구미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였고, 쿠사카베는 이것이 고조가 이타도리를 죽이지 못했기에 일어난 사태이며, 또 이타도리는 켄자쿠가 벌인 주술 테러의 피해자라 이야기합니다. 덧붙여 쿠사카베는 본래 이타도리의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는 딱히 틀린 것도 옳은 것도 아니며 각각의 진실이 얽히고 얽혀 지금이 있는 것이기에 이타도리 일행에게 너무 자책하지 말라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유타가 본래의 몸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리카의 역할이 컸는데요. 유타 본인 역시 켄자쿠의 술식이 영역으로 과열된 시점에서 꼼짝없이 죽은 줄로만 알았으나, 그간 리카가 유타의 신체를 반전 술식으로 복원하고 유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식이 돌아와 가사 상태가 된 유타와 외장형 술식격인 리카가 재접속하여 본래의 몸으로 다시 부활에 성공했던 것이었죠. 곧이어 주술사들은 지난 스쿠나의 전투를 차차 복귀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마키는 켄자쿠의 기습작전을 자신이 맡았어야 했다는 동시에 히루미가 처형인의 검을 사용하기 직전 그가 직접 녹음기를 틀어 토기의 원격 주원과 연계했다면 쉽게 이겼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에 토도 아오이는 마키가 부기우기의 술식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설령 그게 유타였다고 해도 자신의 보조 없이는 아주 힘들었을 것이라 하죠. 곧이어 판다는 토기가 주원을 사용한 타이밍을 칭찬하며, 만약 스쿠나가 멀쩡했을 때 토기가 주원을 사용했다면 스쿠나가 죽었을 수도 있었다고까지 예상하죠. 허나 히루미는 스쿠나가 자신을 상대로 단지 유흥을 즐겼을 뿐이며, 그렇기에 자신 따위는 언제든지 순살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덧붙여 그는 주원의 타이밍 자체도 결국 자신이 정했던 것이라며 자책하지만, 그럼에도 쿠사카베는 술사를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된 그가 스쿠나와 독대하여 살아남았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듣던 마키는 외국 용병, 즉 미겔과 라루가 처음부터 전장에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이라 말했고, 이 말에 주술사들은 전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공감하는데요. 이내 이타도리가 유타의 주구 덕에 손가락도 잘 숨길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스쿠나의 두 번째 영역을 막아낼 수 있었다 편을 들지만, 그럼에도 마키는 유타를 나무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킨지 역시 유타 덕의 고조와의 전투 직후 스쿠나를 곧바로 추격할 수 있었고, 위험인물 유라오메를 빠르게 스쿠나에게서 떼어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이어 토도 또한 주술사들의 자책 행렬에 동참하는데, 그는 메이메이와 협력하여 스쿠나의 영역 전개에 대비하긴 하였으나 스쿠나의 주력이 예상외로 너무나도 강해 초소우와 이타도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노 역시 우이우이의 이동 술식으로 인해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지만 끝내 초소우를 데려오지 못했다는 것에 자책감을 드러내지만, 이타도리는 그랬다면 자신이 죽었을 것이기에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위로합니다. 마키 역시 전투의 책임을 유타 탓으로 돌리려는 건 아니지만 흑섬에 2번이나 당한 유타에게 걱정과 원망을 포출하던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카스미는 이들의 심정을 100번 이해하는 한편 전투를 대기했던 입장으로서 간담이 서늘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술사들의 자책이 지속되던 그 순간 돌은 우이우이가 모두 반성하고 있으니 자신이 전투의 MVP라며 선언하는데요. 이에 키라라가 전투 도중 우이우이가 겁을 먹고 자신을 두고 갔다 하였고, 이에 우이우이가 그녀가 무거워 두고 갔다고 받아치면서 돌연 설전을 벌이네요. 곧이어 메이메이는 자신의 목숨은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었다며 그저 목숨이 아까워 도망친 것을 쿨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래 가니 영역은 신카게류의 문화생에게만 전수할 수 있으나, 이는 주저사들에 의해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속박을 걸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대물림을 거듭한 결과 신카게류는 공익성을 잃고 가니 영역은 영업 비밀이 되어 지속적으로 전수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카게류의 가장 큰 오류는 기술을 독점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연마하려면 정식 문화생이 되어 무리한 속박을 걸어야 하는데요. 이는 놀랍게도 기술을 연마하고 싶은 문화생이 신카게의 당주에게 그 수명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카게는 당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당주를 제거하고 싶어도 계약의 실체와
이행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았죠. 그러나 메이메이가 다름 아닌 신카게루의 당주를 찾아내는데 그녀는 화가젖집 주임 할멈을 이로 특정. 이내 그 목적이 제자를 부지기수로 늘려 3대 가문과 견줄 세력이 되어 총간부죄로 주술계를 주름잡을 속셈이 언약 해묻습니다. 곧이어 메이메이는 할멈에게 돈보다 소중한 것은 돈이 없으면 지킬 수 없다고 하며 간이 영역을 독점하지만 않았어도 죽지 않았을 술사가 있었을 것이랍니다. 뒤이어 그녀는 현재 제닌가가 괴멸한 데다 이번 결전으로 카모가와 고조가가 공멸한다면 할멈이 날뛰는 건 당연지사고 거기에 더해 우이우이가 신카게루의 속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렇게 되는 건 필연이라는 말을 끝으로 할멈을 죽이며 이번 269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본래의 신체로 돌아온 유타를 포함 히루미야 이노 등 반가운 얼굴들이 모두 모여 스쿠나와의 전투를 리뷰하였던 회차로 이는 가정을 두어 스쿠나를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라던가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의견들 그리고 특히 자신의 과오를 자책하는 모습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신카게루에 대한 설명과 배경이 등장하였으며 그 중심에 있던 흑막을 메이메이가 곧바로 처치함으로써 또 하나의 작중 빌런이 사라졌는데요. 그렇게 작중 완결까지 단 2화를 앞둔 현 시점 과연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